What are the best exercises for back pain? 오늘은 제가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영어 단어를 어떤 식으로 보고 그리고 리딩을 할 때 문장을 어떤 식으로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 스피킹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문장을 보실 때 내가 정보를 컬렉팅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뜻이 뭐냐 이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왜 이 단어를 먼저 썼냐 이건 지금 뉴욕타임즈거든요. 뉴욕타임즈에서 이 에디터가 왜 이 단어를 굳이 선택을 했냐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냐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물론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좀 뭐 다른 여러 가지 더 쉬운 단어들을 좀 더 많이 리딩을 해보시고 거기서 조금 뭐 문법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좀 천천히 올라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레벨이 올라와 계신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rephras예요. 결국에는 내가 문장을 스스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그거를 내 나름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 왜냐? 이게 스피킹 할 때 제일 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피킹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 문,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걸 내 나름대로 다시 한번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딩은 항상 액티브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를 나도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what 비동사 주어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 따로 보는 거예요. What are the best exercises for back pain? 이렇게. 그다음에 이 the 같은 경우도 왜 the를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전치사 for 같은 것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내가 for, what is for? 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정의가 따로 안 된다. When do you use for? 언제 쓰고 어떻게 쓰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스피킹할 때 그걸 못 쓴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당연한 거죠. 단어를 볼 때 내가 그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그 단어가 쓰이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밥 먹을 때 우리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한테 밥 먹어라 뭐 해라.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톤을 모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면 이렇게 어색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Right?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영어 단어를 꼼꼼하게 하나 봐주고 왜 그렇게 쓰이는지 그리고 문장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주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문장 구조까지 다 봤으면 문법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내 나름대로 그거를 재해석해서 다시 새로운 문장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활용을 해서 alright?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문장이 What are the best exercises for back pai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What are the best exercises? 제가 여기서 볼 건 일단 첫 번째 이 are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의문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what 뒤에 비동사나 조동사 will, can, do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best exercises 그러니까 명사죠.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경우에 이 문장 구조를 쓴다. 라고 알 수가 있고 리딩에서 항상 내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내가 스피킹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단순히 이걸 하나의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문장 구조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나도 내가 스피킹할 때 그냥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alright?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걸 의문문으로 말고 일반문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페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허리 통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이건 묻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이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 the best exercise for back pain are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뭐 weightlifting 뭐 어떠거든 whatever. 그거를 내가 이거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alright?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걸 딱 보고 의문문으로 봤으면 내가 한번 일반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이건 제 예시예요. 그냥 하나의 예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는 거는 첫 번째 이런 문장 구조를 바꿔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나님 우리가 이거는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미국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 영어 연습할 때 뭐냐면 동의어 그러니까 비슷한 이 맥락상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단순히
뭐 어떤 단어만 딱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내가 활용해서 그러니까 the best exercises라고 했으면 이게 뭔가 최고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럼 최고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꾸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The most effective ways to work out. 그러니까 제일 운동을 잘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내가 백페인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건 문장으로 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를 내 나름대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영사전처럼. 그러니까 영영사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단어, 뭐 예를 들면 carry라는 단어를 봤을 때 혹은 move라는 단어를 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뭐 끌고 가다, 데려가다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그 상황이 도대체 언제 쓰이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arry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은 뭔가를 움직이는 행위, 뭔가를 옮기는 행위는 다 carry가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데려가다. 그냥 이렇게 놓으면 데려가다가 영어로 뭐지? 그때 외에는 내가 그 carry라는 단어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좀 영어 단어를 활용해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내가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하고 이렇게 쓰면은 잘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같은 옮기는 거더라도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이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carry 대신에 move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구나. 이런 거를 초보자 때 한번 스스로 탐색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그 영어 단어에 대한 실력이 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버려 한글말로. 그러면은 그건 효과가 없어요. 외우는 거 영어 단어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스피킹에서는 시험 영어는 그럴 수 있어요. 시험 영어는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한 시간 제한 시간 내에 내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답을 빨리 하려면 이런 스킬을 써야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모라이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상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거야.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 그 문장 안에 그 단어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에 무드에 맞는 거 그런 단어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골라서 그냥 문장으로 펼쳐내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든 한국말 단어든 결국에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거를 문장 구조로 논리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단어 하나 볼 때마다 그걸 다 외운단 말이죠. 한국말, 한국 영어 이렇게 하는 거는 영어 회화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영어로 재해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단어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이건 뭐다, 뭐 carry 데려가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 carry라는 단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관계대명사. 뭐 꾸며주는 수식하는 그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쓴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을 내가 이 단어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래서 그건 뭐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스피킹은 내가 직접 그 특정 내가 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설정한 다음에 이건 이 상황에선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외우는 거에만 익숙하니까 반대로 쓰는 거에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학생분들 중에 진짜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 수능 1등급 맞으시는 분들, 뭐 아니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인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뭐 외고 출신이거나 그런 애들도 막상 회화를 시켜보면 되게 못해요. 진짜 미국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뭔가 그 정보를 받고 그 받은 걸 그냥 입력해서 정답을 맞추는 거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스피킹은 정반대예요. 정답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대화는 그냥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최대한 내 생각을 온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게 대화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도 그냥 공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영어 회화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내가 어떤 실험 정신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이건 이렇게도 뭐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상황만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한 단어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데려가다 하게 되면 딱 하나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뭐 carry라든지 move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상황에서 나는 딱 하나밖에 단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나리오 작업 같은 거 당연히 못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점점 내 그 회화를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실제 우리 보면은 단어 엄청 외우잖아요. 근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실제로 그 학생들 중에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 단어들이. 대부분은 나 이거 아는데. 나 이렇게 쓸 줄 아는데. 자막 보면 그러거든요. 자막 보면 나 이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왜 머릿속에서 안 나오지? 이렇게 한다고요. 왜 안 나오냐? 그걸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언제 쓰고 왜 쓰는지를 모르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언제 쓰고 왜 쓰는지를 리딩을 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이 상황에서 쓰이고 저건 저 상황에서 쓰이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토픽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죠. 토픽을 다양하게 가져가면 좋은 점은 뭐냐? 이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막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각 분위기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좋겠다. 예를 들면 경제 부분에서는 뭐 soaring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up and down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정치 쪽에서는 뭔가 critical하고 굉장히 sarcastic한 단어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비판적인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예술 쪽에서는 굉장히 descriptive, 그러니까 뭔가 묘사를 담은 그런 형용사들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witty 있는 단어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거를 내가 거기서 그 토픽을 다양하게 보면서 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로테이팅을 그렇게 항상 시키거든요. 수업할 때도, 리딩 수업할 때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화를 잘하려면 당연히 리딩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무조건 맨날 하셔야 돼요.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특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면 더 그렇고요. 왜냐면 영어를 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미국에 산다. 미국에 산다고 혹은 뭐 호주나 뭐 어디 영어권 국가에 산다고 해서 영어 잘하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영어권 국가에 살든 어디 나라에 살든 내 영어 실력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 영어 실력은 어디서 발전이 되냐면 내가 얼만큼 하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니까. 영어 학원에 오면은 뭔가 되게 학원에 오고 와서 그냥 수업만 들으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상 줘야겠죠. 근데 운동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도. 내가 무슨 어떤 뭔가를 배울 때 있어서, 특히 영어 단어를 배울 때 있어서 내가 이걸 뭔가 이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라고 했으면 그걸 내가 한번 일상생활에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고 피드백을 좀 받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 피드백 받고 연습해보고 다시 받고 연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쓸 수 있겠구나라는 감이 생겨요. 그럼 그 단어를 내가 이제 점점 그 단어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기준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판단이 확 쓰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 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한테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과연 뭐 put, 예를 들면 굉장히 쉬운 단어죠. put, 그죠? 그런 단어를 내가 과연 영어로 내가 설명할 수 있나? 아니면 한국말로 그게 과연 언제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put, 놓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put을 제가 영양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죠. put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놓다, 뭐 올려놓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to cause someone or something to be in a particular place or position. 이미 벌써 여기서 이게 원어민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놓다, 이거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영양사는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Merriam-Webster's Learner's Dictionary 요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 봐주시면 좋아요. 뭐 어쨌거나 이건 제가 좀 틀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좀 해주면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for, 제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for이랑 to를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for도 뭐뭐를 위해, to도 뭐뭐를 위해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 영어 이렇게 바꾸는 건 특히 안 좋다 그랬는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한국말로 딱 뭐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다 그림으로 나와요. 그냥.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for하고 대상을 넣게 되면 그 대상이 benefit을 받거나 아니면 그 행위, 그 앞에 뭐 어떤 동사가 나오겠죠. 그 동사, 그 행위에 어떤 이유가 되는 경우에 for하고 대상을 쓴다는 거. 그래서 I feel happy, I feel bad for you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나쁘게 느낀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뭐 한다, 뭐 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내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나는 feel 느낀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영어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I feel bad. 내가 좀 안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for you.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는 표현도 좀 어색하지만 이걸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지만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너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너 때문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진짜 너가 나쁜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 얘기를 들어보니 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져.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어떤 공감대를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feel bad for you. 그래서 뭔가 좀 안쓰럽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뉘앙스로 I feel bad for you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smoking is bad for you 그러면 너를 위해 안 좋다? 좀 말이 어색한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 좋지 않아. 다시 얘기하면 이 benefit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지만 사실 effect의 영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을 때 그래서 smoking is bad for you라고 하게 되면은 너한테 좋지 않아. 너한테 그 느낌이에요. 너한테 그게 for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너를 위해라고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상황에 맞게 그걸 바꿔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그럼 무조건 for를 너를 위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for를 뭐뭐를 위해로 이렇게만 해석하게 되면은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 한글말의 포인트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색한 거예요. 뭔가 단어가.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그 for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benefit, 뭐 좋은 쪽이건 안 좋은 쪽이건 뭔가 그런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경우 그럴 때 benefit, purpose를 얘기할 때는 for하고 대상을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lright? 다음에 보면 좋은 건 제가 to를 설명할 건데 to 다음에 행위를 하려고 하면 보통 이것도 뭐뭐를 위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 I go to school 마찬가지죠. I go to school, I go to study 뭐 예를 들면 뭐든 간에 다 방향성이에요. 그냥 아직 안 일어났지만 그쪽으로 향하는 느낌으로 다 쓰는 거예요. 뒤에 명사가 나오든 동사가 나오든 뭐든 간에 그래서 reason for the action 그러니까 그 행위를 왜 하냐 여기 위에랑 좀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futuristic이에요. 그래서 뭔가 미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I plan to 뭐 I go to 뭐 뭐든지 간에 to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I struggle with를 예시를 든 이유가 보면 여기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I struggle with lower back pain. 이것도 그냥 수거처럼 struggle 뒤에는 with가 나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struggle with를 하나로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분들. 세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일단 따로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 단어가 이 두 단어가 특히 동사 전치사 이 두 개가 왜 같이 묶여서 보통 많이 쓰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일단 따로따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struggle with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그냥 무조건 같이 묶으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보면은 여기는 I struggle to do something 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I struggle with something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struggle 뒤에는 with가 나오냐? I felt no.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뭐죠? 많이 쓰이는 요새도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fat이 좀 이게 좀 뚱뚱한 걸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I fat no 그러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no가 fat한 상황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뭐 뚱뚱한 no 이렇게 하면 또 어색하죠. 한글말로 하면 무조건 어색해요. 영어 단어는 대부분. 실제로 자연스러운 영어를 쓰려면 한국말을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뭐 얘기 하나 영어 단어 하나 들을 때마다 그걸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다시 영어로 하는 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I struggle to do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뭐뭐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려고의 느낌으로 to하고 동사를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뭐뭐를 위해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힘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의 느낌으로 많이 쓴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to하고 동사를 넣게 됐을 때. alright?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볼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그 단어 영영사전에 영한사전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영영사전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건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외워서 뭐 나쁠 건 없지만 제일 좋은 거는 리딩을 많이 하면서 영어 단어의 그 범위를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단어는 그냥 범위예요. 보통 우리가 흔히 캐주얼한 영어를 할 때는 포멀한 거는 포멀한 캐주얼한 영어를 할 때는 그 캐주얼하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범용성이 넓다는 얘기예요. 쓰일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폭이 어디까지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실험 정신을 통해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가 딱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더 넘어가면은 이건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구나. 이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그 리딩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그리고 그걸 내가 직접 라이팅을 해보든지 스피킹을 해보든지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문제점을 계속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내가 웬만한 그 캐주얼한 영어 단어는 다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단어를 몰라서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 흔히 생각한 굉장히 쉬운 단어들, 뭐 take, make, have 이런 거 있죠. get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안 돼요. 그것만 잘 활용할 줄 알아도 영어 회화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예. 문제가 없다는 게 뭐냐면 나중에 내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단계가 됐을 때는 영어 내가 캐주얼한 단어가 아까 범위가 넓다 그랬잖아요. 범위가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쉬운 단어만 많이 썼을 때는 어떤 하나를 표현할 때 있어서. 근데 왜냐면 딱 포인트를 찝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걸 뭐다라고 딱 한 단어로 정확히 짚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그 한 단어가 뜻이 많이 함축된 단어일수록 뜻이 적게 그 영어 단어가 뜻이 적게 들어간 단어일수록 그만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걸 내가 딱 찝지를 못하니까 그냥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단어까지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는 좀 캐주얼한 거 말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 가야겠다라고 그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그럼 그때 알아서 가게 돼요. 그쪽으로. 왜냐면 말을 많이 하면 입만 아프거든요. 계속 돌려서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한 단어 딱 쓰면 그때부터 쉬워지니까. 그래서 일단 캐주얼한 단어를 많이 쓰시면서 거기서 문장 구조나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고 항상 주어도 뭐 I 이런 것만 설정해 놓지 말고 뭐 동명사 ing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일반 명사 뭐 back, computer 뭐 아니면 여기서 something이 났으면 something을 먼저 갖다 넣는다든지 뭐든 간에 문장 구조를 최대한 다채롭게 많이 써보시면서 많이 틀려보시고 많이 테스트해보시고 하시면서 실험을 계속해 나가다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근데 포인트는 문제점을 발견을 하면서 그걸 고쳐나가려고 해야지 내가 익숙한 거 이건 맞을 것 같아. 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쓰면 맞을 것 같아 해서 하는 것들은 연습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고쳐나가는 게 포인트인 거지 내가 하는 말만 계속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테스트를 계속 해보라는 거고 다양하게 실험해보라는 거고요. alright?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발음 가끔 수업 시간 제가 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발음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Right? 그래서 영어 단어를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봐라.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Right?